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아침 출근 시간 진눈깨비로 바뀌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 2차례 더 뉴욕 일원의 겨울 폭풍을 예보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추방을 위한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타이틀 42 조치 부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무기한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이명석 후보가 단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아침 출근 시간 진눈깨비로 바뀌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빙판은 사라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 2차례 더 뉴욕 일원의 겨울 폭풍을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 일원의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 출근 시간 즈음에는 작은 알갱이의 진눈깨비로 바뀌었고 추운 날씨에 도로에 얼어붙어 빙판길을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에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도 출근길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진눈깨비는 비로 바뀌었고 오후 들어 얼었던 도로는 대부분 녹았습니다. 뉴욕시 등 도심과 해안 지역에 1인치 내외의 눈이 내렸으며 북부 내륙 지역에는 2에서 3인치의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풍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뉴욕 일원에 시속 50마일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 다시 겨울 폭풍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뉴욕 일원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정부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인 정부 효율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부 효율부 소속 직원들이 공공의료보험 서비스센터에 상주하며 주요 결제, 지출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기관의 조직도와 직원 배치 방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CMS는 6,71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1억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약 1조 5천억 달러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X에 그렇다, 여기에서 거액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접근권도 갖게 된 정부 효율부는 정부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며 국제개발처 폐쇄, 연방교육부 해체 또는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MS는 자체 시스템에 관한 정부 효율부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효율부가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의 출신 방송인 메멧 오즈 박사를 CMS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오즈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구조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추방을 위한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타이틀 42 조치 부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 고문들이 타이틀 42를 부활시키기 위해 질병적 위협의 근거를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틀 42는 외국에서의 전염병 유입 위험이 심각할 경우 해당 국가 내지 장소에서의 사람과 자산 유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공중보건 서비스법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해당 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들은 홍역과 결핵을 근거로 한 타이틀 42 부활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공중보건 서비스 당국자들을 국경으로 파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캔자스에서 결핵이 발병했으며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최근 홍역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WSJ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인준을 받으면 관련 조치를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지난 4일 카운티 경찰 10명에게 ICE 요원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카운티 경찰이 거주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를 확인할 경우 그 정보를 ICE에 통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범죄로 기소된 이들의 신분도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로컬 정부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공개적으로 협조하기로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올바니 근처 랜슬러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ICE 단속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무기한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일 더 힐 등에 따르면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250년 미국 역사에 걸쳐 쌓인 전통에 반하는 조치라며 무기한 시행금지 판결을 내려 해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민단체와 임산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이민옹호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과 수정헌법 제14조를 동시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드먼 판사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이 판결은 최종 판결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째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소속 엘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린 하원 의원은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가자지구 인종 청소는 농담이 아니며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서 나왔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대통령 탄핵운동이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대통령의 비열함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 의원은 민주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비판적인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몇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린 의원이 2017년 발의한 탄핵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193명 중 58명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다수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16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 등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하원에서 2차례 탄핵 소추됐으나 상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행정명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의의 주제는 대량 추방, 다양성 포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격,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해외 원조 축소, 출생시민권 폐지 명령 등 다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하루에만 전국 12개 이상 주의 주요 도시에서 나타난 시위는 저항하라란 해시태그를 통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 미국 정부 선박이 통행료 없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제기한 끝에 나온 조치입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파나마 정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며 미국의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파나마 정부는 더 이상 미국 정부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올렸습니다. 국방부도 대변인 명의의 보도 자료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물리노와 통화를 가졌다면서 미국과 파나마가 공유하는 강력한 관계와 많은 안보적 이익에 대해 합의했으며 여기엔 파나마 운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과 물리노 대통령은 또한 미군과 파나마 보안군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과 파나마 운항청 간의 광범위하고 확대되는 협력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가 과도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운하의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선박들에게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미 해군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 통과에 대한 통행료 및 기타 요금을 책정할 권한이 있는 파나마 운하청은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다만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경선이 무산됐습니다. 이명석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해 서류 심사와 총회를 통한 인준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사실상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어제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명석 전 퀸즈 한인회장만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비전을 가지고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한인회장은 소신껏 한인사회의 공리와 발전에 기여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마가 유력했던 뉴욕 한인회 인권위원장이자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인 테렌스 박 대표 역시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동포사회가 단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등록 서류를 수령한 이명석 후보는 23대 퀸즈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7대 뉴욕 한인회에서 기획실장과 홍보 담당 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가 단독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이 후보자 심사를 신속히 마치고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임 회장은 한인회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획득하면 당선이 결정됩니다. NFL 사상 첫 3연속 우승을 노리는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2년 만에 서력을 벼르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번 주말 슈퍼볼에서 대결합니다. 제59회 슈퍼볼 입장권 2차 시장 평균 가격이 지난해의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입장권 2차 거래 웹사이트인 틱픽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9,136달러 수준이었던 슈퍼볼 입장권 평균 가격이 올해는 6,552달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슈퍼볼 입장권 최저 가격은 4,000달러에 약간 못 미쳐 지난해 8,76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올해 슈퍼볼 티켓 평균 가격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보단 고전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대전과 경기가 열리는 장소를 꼽았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2년 전 대결을 펼쳐 캔자스시티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슈퍼볼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10일 열립니다. 뉴올리언스는 시내 중심가 호텔 객실 수가 적고 가격도 비싸 호텔을 예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무부는 어제 네바다주에서 이전의 소에서 발견된 적 없는 조류 인플루엔자 변종이 젖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젖소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 957건은 이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네바다주 농무부는 지난달 31일 변종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발견돼 두 카운티에서 가축을 격리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종이 가축을 감염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농무부는 네바다주 4개의 젖소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네바다에서 생산된 우유의 게놈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젖소에서 다른 변종이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오전 10시 17분경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하던 일본항공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오른쪽 날개가 이륙 준비 중인 델타항공 보잉 737-800기의 꼬리 날개를 쳤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한 일본항공 여객기는 착륙 후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이었고, 델타항공 여객기는 푸에르토리코로 출발하기 전 기체 결빙 제거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당시 델타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14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일본항공 여객기의 승객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일부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델타항공 등과 협력해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교육부가 연방 무료 학자금 신청서에서 논 바이너리 성별 옵션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버거론 차관 대행은 펩사 신청서에서 논 바이너리 성별 옵션을 없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생물학적 현실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에 따른 조치로 분석됩니다. 버거론 대행은 2024에서 2025학년도 새로운 펩사 양식 출시 당시 발생한 각종 오류들에 대해 지난 행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학생과 가족이 적시에 펩사 양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2025년 봄학기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5주 동안 진행되는 봄학기 강좌는 대면 수업 4개 반과 온라인 6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대면 강좌는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주 1회 진행됩니다. 한 강좌당 5명에서 15명 사이로 인원을 제한해 학습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온라인 강좌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총 6개 반이 운영됩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세분화해 수준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며 주 1회 2시간씩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은 2월 22일까지며 강좌당 수강료는 $120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25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아져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